지난주도 바로다. 우와. 야, 노트 1번부터 볼게요. 그 함수 파트에서는 조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야, 조용히 해. 함수 파트에서 조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 함수에 대한 엄밀한 정의와 그 다음에 그 엄밀하게 정의된 그 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너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사실은 조금 포인트가 되거든. 근데 이 원하는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거기 밑줄 쳐봐. 정의역의 축소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함수식이 이제 다르다고 해서 다른 함수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정의역에 따라서 다 모든 조건이 정의역에 따라서 맞춰지는 겁니다. 따라서 정의역을 적당히 축소시키면 내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되게 많긴 한데 크게 네 가지를 그냥 들고 옵니다. 첫 번째, 같은 함수를 만드는 방법. 네, 일반적으로 개념부터 정리해드리면 그 같은 함수의 정의 가치가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모든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fx랑 gx가 같다는 얘기는 그 fx에 대한 함수값과 g에 대한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예요. 그죠? 이게 정의입니다. 이걸 만족하면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면 f와 g는 우리가 같은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등교과 과정에서는 함수가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함수식이 다르면 다른 함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봅시다. 거기 이제 교재 이렇게 나오겠죠. x 제곱으로 줬구나. 네. 예를 들어서 f는 x제곱인 거고 gx는 절대값 x인 거면 이건 중등교과에서는 서로 다른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중등교과 과정에서는 아무 정의역에 대한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는 정의역을 뭐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얘는 실수 전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의역.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의역을 실수 전체라고 보지 않고 적당히 축소시키면 얘를 같은 함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 수 있다는 그 정의역 x에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여기다 두셔야죠. 여기다 둬야 되는 거고 이거 뭐 풀자라는 거야? 방정식을 풀자라는 것이고요. 어떤 것을 정의역의 원소로 삼으면 근을 정의역의 원소로 삼으면 적당히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건 그래프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되니까 그림은 지금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인데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다 아시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그렇죠?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겨요? 이게 지금 현재 gx인데 절대값 x지. 세 개죠, 세 개.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됐죠? 그러면 교점의 x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근이라고 부릅니다. 근. 병원 가야죠? 병원. 병원이요. 그치? 왜요? 자, 넘어갑니다. 자, 따라서 이해 못했으면 넘어가. 아니, 정의역을 자 마이너스 1, 0, 1 이 녀석에 뭐 아닌? 뭐 아닌? 공 아닌? 공집합이 아니냐? 자, 공 아닌 부분집합으로서 자, 정의역을 삼으면 얘는 무조건 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럼 가능한 정의역의 개수는? 일곱 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죠? 소리 알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의역을 자 마이너스 1하고 1로 삼았다라고 하면 쟤는 무조건 같은 함수 됩니다. 왜죠? f 마이너스 1은 얼마니까? G 마이너스. 얼마니까? 1이니까 이게 g의 마이너스 1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f의 1은 얼마니까? 1이니까 이게 다시 g의 마이너스 1과 같잖아요.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하니까 같은 함수라는 겁니다. 지금 G1이 아니에요? G1이죠? 똑같잖아. 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어떻게 같은 함수 만드는지 알겠지? 네. 시험 포인트는 여기에요, 사실.
네. 정의역을 몇 개 고를 수 있냐 이런 뜻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함수 만들기였고 두 번째 1대1 대응 만들기도 있어. 근데 이거 별표 쳐라. 너네 이제 미적분 들어갈 때 이거 개념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fx가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야. 우리가 이제 수학 미적분에서는 주로 이런 함수를 다루게 되죠. 그 fx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어. 첫 번째 2차 함수로 정의된 부분이 있고 여기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1차 함수로 자 1차 함수인지 아닌지는 a가 0이 되지 않을 때는 일단은 1차가 맞는데 어쨌든 직선이란 뜻이에요. 직선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게 x가 2 이상일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 있어 일단. 그지?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자 여기 y축이고요. 여기를 x는 2로 잡아요. 그러면 얘는 2를 기준으로 어느 쪽 함수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 함수. 여기는 왼쪽 함수겠죠? 그러면 여기는 오른쪽으로만 2차 함수가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자 꼭지점 찍는다 이렇게 생겼겠지? 네.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야지 맞아요? 1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왼쪽에서 직선이 들어와가지고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1대1이 깨지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1대1이 무슨 삼판별이죠? 네. 1대1 1대1 그래프 판별법 모르는 거예요. 아, 그 기울기는 1대1 함수 아, 증강기지랑 함수 판별입니다. 자, 1대1 함수 판별. 두 가지씩 할게. 함수 판별. 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는 무슨 선? 오케이, 개념 정리할게. 자, 첫 번째, 함수 판별하는 기준은요, 그래프 내부에서는 자, 세로선 판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는 가로선 판별. 판별법이요.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원의 함수라고는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원은 왜 함수가 될 수가 없냐면 원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 생겨. 뭐가 깨졌지? 1대 1이 깨지는 거야. 됐죠? x값 하나에 y값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1대 1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세로선 판별해서 교점이 무조건 한 개씩만 나와야 함수인 거야. 알겠지? 이거 함수가 깨진 거야. 함수. 이거 함수 아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와야 돼.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사설 몇 개 쏜 거야? 근데 뿅 이렇게 쏜 거야. 정의역이 알겠지? 없으니까 함수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함수 판별하실 땐 그래프 내부에서는 자 세로선으로 그어서 함수 판별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교점이 한 개씩만 나와요. 알겠지? 자, 두 번째 가로선 판별은 1대1 함수를 판별하는 되게 대단한 이제 방법이에요. 2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야? 가로선 딱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무조건 있잖아. 그치?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됐죠? 그럼 선생님, 역함수를 만들려면요. 자, 역함수 필요충분 조건 뭐지? 역존재. 자, 필충 조건 뭐지? 함수가 무슨 함수인 거? 1대1 땡. 대응인 것이야. 1대1 대응이 두 가지지. 1대1 함수와 또 뭐를 판단? 니네 여기가 약하구나. 시역 공역이 같다. 시역 공역이 같다. 1대1 함수 두 개를 만족하면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1대1 대응 함수만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 무리함수지. 네. 그럼 지금 이건 무리가 있지. 네? 진짜 재밌다. 무리가 있지. 이게 역함수가 지금 존재하는 걸로 보여? 아니지. 뭐가 깨졌으니까. 1대1 1대1이 깨졌으니까 1대1 대응이 아닌 거지. 근데 어떻게 역함수를 돌리지?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뭐를 적당히 축소? 정의역을 적당히 축소야.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절반을 날리는 겁니다. 정의역을. 0부터. 그럼 1대1 되는 거죠. 네. 그거를 누구에 대해서 대칭을 쫙 시켜요? YX. 그렇죠. 이렇게 대칭 쫙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스토리 이해했어?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됐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반드시 좀 이렇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은 과대평가했나 봐요. 아니에요. 여기서 개념 하나도 안 적었거든.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 근데 잠깐 까먹은 거죠. 그쵸.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대1 대응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얘들아 원래 함수는 그 1대1 대응 자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 깨졌냐면 이게 1대1이 왜 깨졌었냐면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해서 1대1이 깨진 거야. 그냥 유지가 돼요. 그렇죠. 1대1이 되려면요. 한 번 증가했으면 계속 증가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오른쪽이 증가니까 왼쪽도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야. 동의되지?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다?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알겠죠? 이 조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두 번째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렇게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1대1이 다 깨져. 네. 1대1 대응이 다 깨져. 왜 깨지냐면 첫 번째 거는 1대1이 깨지는 거야. 1대1 함수가 깨지는 거야. 저렇게 들어오면. 그리고 끊어진 거 보이시죠? 함수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보였어? 하나의 네. 두 번째 얘도 깨져. 얘는 왜 깨지지? 공역과 치역이 얘는 공치, 얘가 깨지는 거야. 치역이 어디가 비어요? 여기가 치역이 B죠? 네. 그러면 공역은 원래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실수 전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치역이 B이기 때문에 얘가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공역과 치역의 상태가 지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수를 붙여야 돼. 알겠지? 그래서 붙인다의 의미 이렇게 붙인다의 의미를 잘 이해해보고 이걸 수학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알겠지? 이걸 수학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그치? 그럼 연속을 체크하는 방식은 뭐냐면 붙어야 된다예요. 교점입니다. 교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위에 함수 왼쪽 함수 gx 아래쪽 함수 hx라고 했을 때 어디서 붙어야 돼? 2에서 붙어야 된다는 얘기는 g2랑 h2가 같아져야 된다. 주로 연속 만들 때는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 미적분 가서 할 행동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위에다가 2 대입한 거 밑에다가 2 대입한 게 같아져야 된다. 저렇게 체크를 해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함수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되셨지? 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조건 따져보면은 A가 일단 양수인데 함수가 붙어져야 되니까 이거 체크하면 결국에는 G에다가 2 대입하면 여기다 2 넣는 거니까 자 위에다가 2 넣는 거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H 여기다 2 넣으면 2A 플러스 B 나오는데 어쨌든 A가 양수라는 조건밖에 알지 못하니까 너가 A, B를 특정 지을 수는 없고 범위값만 찾을 수 있는 상황. 따라서 2A 값이 자 얘 넘어가서요 1-B로 정리가 되는 거고 2분의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근데 너가 A가 양수라는 조건밖에 모르니까 얘가 0보다 현재 큰 상황이라서 이쪽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B 값이 1보다 작다. 이 정도의 범위만 얻어낼 수 있는 거면 됐죠. 넘어가죠. 자 다음 1대1 대응 만들기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너네들 많이 해봤을 거야. 정의역 정해져 있고 치역 정해져 있을 때 여기에 적당히 1차 함수 넣어서 1대1 대응 어떻게 만들어? 다 비교. 이렇게 넣거나 네. 이렇게 넣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넣는 1대1 대응 만들기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항등함수 만들기. 항등함수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모든 x 정확하게 가야 된다. 모든 x 정의역 x에 대해서 fx가 뭐가 되는 것? X. x가 되는 것.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되셨죠? 항등함수도 만들 수 있죠. 해볼까요? 저 x제곱으로 가볼까?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 이거 항등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무 말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게 항등이 아니죠. 네.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요. 근데 항등을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만들죠? 정의가 저기 축소. 정의역 축소.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0하고 1을 얻는데요.
정의역을 0과 1의 공안이 부분으로 잡으면 얘는 무조건 항등함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자체를 잡으면 되죠. 정의역이 0하고 1이면 F0 얼마야? 0, F1 얼마야? 1. 되죠? 모든 정의역에 0과 1 원소 넣었더니 0 나왔고 1 넣었더니 1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등함수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만드는 방법이 다 똑같아. 정의역을 그냥 축소시켜서 만드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정의역 축소시킬 때 사용하는 그 원소들의 형태 자체가 근이라는 거에 좀 주목하십시오. 알겠지? 근.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등함수 만들기도 가능하고 쭉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자, 상수함수 만들기도 가능하죠. 네. 해집합이라는 게 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디 적혀 있어요? 3번 항등함수 아니에요? 네, 해집합이 방정식의 해집합, 근집합. 수학에서는 이걸 해집합이라고 불러요. 우와. 썬이란 뜻이 아니야. 당연히요. 네. 그걸 모르는 다른 애들은 선생님 너무 설명이 친절하세요 이런 거. 네. 이거 약간 좀 무시 아니에요. 이거를 해로 받아들인다는 거. 자, 함수의 개수가 갑니다. 함수의 개수. 맞다. x에서 이제 y로 가는 함수 개수 쓸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원소 n개, 여기 원소 m개 이렇게 갈게요. 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를 쓸 때는 일단 일반적인 함수 개수는요 이 치역의 원소 대응하는 가지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원소가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m가지. 두 번째 원소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n가지. 계속 m가지 가다가 m가지. 근데 몇 개? n개. 따라서 m의 n제곱 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 개수는 이 공식을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을 외우지 마십시오. 방금 내가 저거 어떻게 뽑아냈는지가 중요한 거야. 대응하는 가지수. 됐지? 자, 두 번째. 여기서 1대1 함수라는 말을 추가시키면 뭐가 달라지냐면 1대1 함수는 일단 뭐가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y값에 x가 두 개가 대입돼서 같은 y값을 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봐봐. 대응 관점으로 볼 때는 x 두 개가 하나의 치역으로 화살을 두 번 이렇게 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앞에 거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앞에 거는 자 1대1 함수 개수 세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얘를 썼으면 그 다음 거는 얘를 쏘면 안 돼요. 하나가 빠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n가지가 맞는데 두 번째 거 대응시킬 때는 얘 하나 빼고 n-1가지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줄여 나가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거기 끄트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m개의 원소밖에 없으니까요. m에서 n개 하나 빠지고 빼기 1.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몇 개냐? 자, 이런 거겠지. 0, 1, 2, 3 이렇게 가는 건데 자, 1, 2, 3 여기 끝에가 빠진 게 n-1이면 이렇게가 n-1개거든? 하나 추가니까 n개 맞지? 이렇게가 n개야. 되셨어? 이렇게가 n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랑 같다? 이거는 순열의 계산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굳이 정리하자면 굳이 n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np 하나 줄이면서 몇 개? n개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굳이 줄이면요. 됐지? 외우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카운팅을 하는지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1대1 대응. 여기서 대응 조건까지 추가가 되면은 일단 너희들 봐봐. 정의역, 공역, 원소 개수가 다르면 1대1 대응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은 정의역의 원소 개수와 공역의 원소 개수가 일단 무조건 같습니다. 진짜 뻔뻔. 진짜 나빴어. 이도한 사람. 제가 요즘 늘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30년 넘게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회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표정이 지금 그 중에 한 옆에서 유시스가 자기소개라는. 와, 저 얘보다 낫죠. 쟤는 진짜 나빴다. 야, 너
네? 너 그게 무슨 웬만해? 유진스가 그럴 리가 없어. 뭐라는데 I believe 유진스. 저는요. 넌 못 믿어. 야, 1대1 대응함수는 일단 공치 원소 개수가 똑같아야 돼. 이게 가정이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라는 거야. 이 방향이 성립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야. 1대1 대응이면 공역과 치역의 원소 개수 무조건 똑같다. 역 성립 안 합니다. 역은 성립 안 하고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정이 단 m은 n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이 개수가 똑같다라는 가정 하에 1대1 대응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는 건 똑같습니다. 이 조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겁니다. 이 조작이. 그러면 세는 방법은 여기서 1대1을 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끝나는 게 1로 끝나요. 곱하는 게. 그래서 1대1 대응함수 개수 세는 거는 자, m하고 n이 어차피 같으니까요. m으로 그냥 셀게요. m 곱하기 n-1 쭉쭉쭉 가서 2 곱하기 1로 끝나. 딱 개수가 똑같아. 이거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n으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문자는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 상수함수 개수는 뭐겠어? 이 중에서 다불마블로 한 놈 찾는 거죠. 맞아? 네. 너 나와! 상수함수가 되어라. 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공역에 있는 원소 n개 중에서 치역이 될 놈 한 놈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n개 나오는 거예요. n개. 자, 정의 갑시다. 상수함수 정의가 뭐지? 하나만 더 모든 정의역이 하나의 x가 y를 한 y를 찍는 거. 지역이 하나 있고. 치역이 한 개인 거. 오. 치역의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것이야. 알겠지? 상수함수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해서 상수함수 만들기까지 그냥 한 겁니다. 자, 함수 개수까지 셌고요. 합성함수 정의 조건은 그냥 읽어봐. 당연히 F의 치역이 다시 G의 정의역의 부분이어야지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고 그걸 F라고 하자.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 그걸 Z라고 하면 아니지 G라고 하면 X에서 무언가 대응이 되는 그 치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치역이 G의 입장에서 정의역의 부분 집합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F에다가 무언가를 넣는데 갑자기 3이 나왔어. 근데 G의 정의역 안에는 3이 없거든요? 그럼 얘가 정의가 안 되잖아. 아, 그럼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뜻입니다. 가끔 나오더라고요. 가끔. 합성함수 정의 조건 물어보면. 넘기세요. 넘기시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나옵니다. 뒤에 뭐예요, 이거? 네. 그럼 하나만 도와드릴게요. 자, 갑니다. 한 번에 딱 이해해라. 자, 첫 번째. 몇 판짜리야? 세 판짜리야? 첫 번째입니다. 아, 3 곱하기 3이란 뜻이잖아. 3바이 3. 오. 와. 3. 이렇게 힘들지, 여기? 자, 이렇게 갈게요. 한 칸당 정수 1, 격자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가볼게. 일단 첫 번째, F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게 현재 fx입니다. 네, 맞아요. 자, 그리는 방법 그냥 알려줄 테니까 그냥 공부해 놓으세요. 이렇게 gx. 그릴 데가 없네. 밑에다 그릴게요. 여기다. 자, 여기다 그릴게. 당연히 그래프는 똑같아. 3 곱하기 3에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여기 안쪽에다가 자,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보세요. 뭘 그리고 싶냐면 2개 한번 그려보자. 2개. 자, 2개 그릴 거야. 자, 2개 그릴 거고 하나는 F 합성 G 순서 바꿔서도 한번 그려볼 거야. 알겠지? 자, 가봅니다.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그리는 방식이 조금 죄다 달라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설명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왼쪽에다가는 G 합성 F를 그릴 거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다가는 F 합성 G를 그릴게요. 됐죠? 그러면 정역 입장에서는 먼저 통과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 나중에 통과하는 함수가 있어요. 뭐가 먼저지? 그렇지. F가 먼저고 G가 나중이야.
여기는 G가 먼저고 F가 나중이야. 됐지? 그럼 첫 번째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먼저 들어가는 이 fx의 정의역과 같습니다. 네.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먼저 들어가는 f의 정의역과 같습니다. 네. 합성함수 취지가 이거죠. 여기에서 1로 대응하는 요관점을 보고 싶다는 게 합성함수지? 그래서 합성함수는 먼저 들어가는 함수 f의 정의역과 같습니다. 여기가 정의역이고 여기가 치역이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정의역을 먼저 구간을 나눠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먼저 들어가는 함수의 정의역 중에 꺾여져 있는 포인트가 있어. 보이지? 네. 여기로 기준으로 나눠서 그려야 돼. 이렇게 나눠서. 됐죠? 꺾여있는 포인트 기준으로 나눴지? 여기를 먼저 그리고 나중에 여기 뒷부분 그리는 거예요. 포인트 이해됐나? 네. 다시 먼저 들어가는 요 f의 정의역 기준으로 정의역을 먼저 나눠야 돼. 나누는 포인트의 기준은 꺾여져 있는 포인트 기준으로 정의역을 나눠서 그린다. 그러면 왼쪽, 얘 기준으로 왼쪽 먼저 그리고 두 번째 그리는 거야. 됐지? 자, 여기부터 그릴게. 됐어? 네. 자, 바로 간다. 자, 시점, 끝점 논리만 사용할게요. 자, 정의역이 0부터 1.5까지 대입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고, 맞지? 정의역이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죠. 그러면 치역은 여기가 끝점이 돼. 동의돼? 자, 정의역이 0부터 1.5까지 대입될 때 치역은 0부터 3까지 나옵니다. 동의되시죠? 이 0부터 3이 다시 G의 입장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끝점이라는 거는 잘 읽어야 돼. 0부터 몇 가지? 3까지야. 그게 정의역이 돼. 0부터 3까지야. 그러면 이걸 다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동의돼? 근데 몇 칸짜리 그림이지? 3칸짜리 그림이지. 너는 3칸짜리 그림을 1.5칸에다가 넣어야 돼. 비율 축소하세요. 닮음이야, 닮음. 여기서 닮음. 됐지? 3칸 비율 맞췄지? 여기다 끼워 넣으면 돼. 끼워 넣자.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됐지? 네. 자, 다시 그릴게. 잘 봐.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쪽에다가 그립니다. 됐죠? 여기. 자, 그러면 1.5부터 3까지예요. 그러면 다시 일로 와서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끝점이 되는 거지. 맞아? 잘 읽어야 돼. 3부터 0까지야. 그지? 시작이 3부터다. 그지? 그러면 그게 다시 정의역이 돼서 일로 오세요. 시작이 3부터예요. 여기가 시점이에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어야 돼. 이해됐냐? 네. 그러면 여기를 시점이니까 여기 그림 그릴 때 여기가 시작점이고, 맞지? 여기가 끝나는 점이죠? 여기가 끝나는 점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럼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될까? 오케이. 자, 집어넣으세요. 1.5칸, 야, 1.5칸짜리 그림, 1.5칸에 다시 3칸짜리 그림을 넣어야 되다 보니까 얘도 3등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맞지?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요렇게 들어가겠죠. 첫 번째 거 끝난 거야. 중간, 간편성고사 시험지에는 이거 넓이 구하라고 나왔었어, 시험 문제. 자, 순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합성 순서 바꿀게요. 이번에 먼저 함수가 G야. 알겠지? 얘를 봐요. 꺾여져 있는 포인트 작업 어디야? 여기지? 그럼 정의역을 얘 기준으로 나눠서 여기 한번 그리고 두 칸 나머지 그리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부터 봅니다. 자, 정의역의 시작점이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끝점이야. 0부터 2까지야. 이게 다시 정의역이 돼서 0부터 2까지야. 1, 2까지야. 여기까지. 여기 끝점이야. 이걸 그려야 돼. 근데 두 칸짜리를 몇 칸에 그려야 돼? 한 칸. 그러니까 이 정도. 되셨죠?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됐어? 누가? 힘들다. 씨. 자, 두 번째. 자, 나머지 그린다. 자, 여기 그릴게요. 됐지? 자, 시점, 종점 잡을게요.
자, 잘못 그렸다. 뭔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니. 아니, 안 해버렸어요. 자, 여기 시점, 자, 끝점. 맞아? 네. 2부터 3까지 맞습니까? 이게 치역 봐야 돼요. 2부터 3. 이게 다시 점이요. 2부터 3까지. 그러면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끝점입니다.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끝점이에요. 한 칸짜리를 두 칸이 늘 때는 늘려서 넣는 거야. 그래서 뾰족하네요. 끝이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밑에 것도 잘. 방법의 룰은 늘 똑같기 때문에 늘 똑같은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밑에는 알아서들 그려봐. 자기 자신과의 합성이거든요. 알아서들 그려보십시오.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내신 시험에서는 진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됐죠? 넘어갈게요. 안 그려줘도 되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세 번째 거 그려볼게. 세 번째. 지금 눈빛이 안 좋아가지고. 자,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맞아? 이번에 자신과의 합성이기 때문에 자, fx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다 그릴게요. 자, 똑같이 그려놓을게. 자, 정역, 치역, 이제 공역은 다 3칸짜리입니다. 여기 3칸, 여기 3칸, 여기 3칸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신과의 합성이죠. 자, 그럼 정역 봐봐. 여기서 끊어야 되겠지. 네. 그럼 여기서 딱 끊어서 여기 먼저 그리고 여기 나중에 그리면 돼. 됐지?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정역이 대입이 되면 여기의 치역은 1부터 3까지입니다. 1부터 3까지가 다시 정역이 돼서 1부터 3까지.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죠. 너는 이걸 그리면 돼. 됐어? 됐습니까? 네. 1부터 3까지니까. 근데 이걸 그리면 되는데 이거를 한 칸에 그려야 돼요? 두 칸짜리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지? 네. 자, 두 번째. 나머지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여기가 이번에 자, 1부터 3까지죠. 정역이 1부터 3까지면 여기가 시작 뭐가 이상하다. 그럼 처음 말이 조금. 맞죠?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지. 네. 그러면 읽을 때는 거꾸로 읽어야 돼. 3부터 0까지야. 이해됐어? 3부터 0까지가 다시 정역이 돼. 그러면 3부터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끝점이니까 그림이 여기가 먼저 그려지고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런데 그거를 이 방향으로 그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시점이고요. 여기가 끝점입니다. 맞죠? 자, 그쵸? 거기다. 3칸짜리죠. 3칸짜리. 이렇게 나눠. 대충 나눠. 이렇게 나눠놓고 3등분 했어. 1, 1, 1. 자, 집어넣겠습니다. 두 칸 먼저 가셔야 되니까요. 어렵네. 이렇게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있어. 가면 돼. 이렇게. 네. 네. 쭉. 네. 이렇게 해주면 돼. 숟가락.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자, 넘기시고 20분 나오네요. 자, 역함수 정의 조건 아까 얘기했어. 1대1 대응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밑에 거 진짜 많이 활용하죠. 역함수 값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들 만약에 이런 걸 봤다.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필요 충분으로 가야죠. F의 2는 얼마인 거?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읽을 수도 있어야 돼. 역함수가 어디를 지난다? 1,2를 지난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y는 x 대칭이 돼서 이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fx는 그렇죠. 2,1을 지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됐지? 밑으로 읽는 게 훨씬 중요해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역함수 성질 중에서는 체크할 게 우리가
1번을 조금 체크하셔야 돼요. 거기 첫 번째 거에 역함수 성질 부분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체크해놔.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 조건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하는 건지 조금 설명할게. 봐봐. 자, 첫 번째. F와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 나와? 뭐 나와? X. 무슨 뜻이죠? 상등함수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F와 F 함수, 자 자기와 자기의 역함수의 합성은 상등함수다라는 뜻이야. 근데 실전에서는 이거 이렇게 안 나오죠. 실전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줘. 이렇게 줘. 그럼 넌 뭐라고 읽어야 되지? F와 G가 무슨 관계? 그렇지, 역함수 관계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는. 되셨죠? 요거를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자주 나오는 표현이어가지고 이런 느낌 이제 체크하셔야 되고, 반대로 그 밑에 거는 역함수 관계의 합성은 상등이 된다.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당연하죠. 이게 왜 당연하냐면 당연히 대응 순서 때문이야. 봐봐, 합성함수의 순서 자체는 만약에 F 먼저 G 나중이라고 치면은 이쪽 방향의 대응이 합성함수잖아요. 근데 그 역함수라는 건 역방향이거든. 그러면 F 들어가고 G가 들어갔을 때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는 얘가 먼저 함수였고 얘가 나중 함수였거든요. 근데 이 대응을 반대로 하게 되면 얘가 먼저가 되고 얘가 나중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쪽이 먼저 함수가 되는 거고 이쪽이 나중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 합성 G의 이것의 역함수는 G의 역함수가 나중 함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이 방향을 반대로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너네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7번이야. 역함수와의 교점이 무조건 y는 x 위의 교점 위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직선 위에서만 생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절대 아니야. 오해야. 알겠지?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너네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은 그 함수가 증가 함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됐지? 무슨 얘기냐면, 자, 증가 함수 F라고 하면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창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이게 증가함수가 아닐 때야. 즉 F가 감소하는 함수이면 교점이 어디 위에 있지 않을 수 있다? y는 x 위에 없을 수 있다. 수 있다야. 알겠지? 가능성입니다.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거기 밑에 제가 발리 하나 실어놨어요. 그림이. 자, 해당 2차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 무리함수겠죠? 무리함수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겨요. 근데 교점 보시면 0,1, 1,0도 교점이 생겨요. 이게 y는-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뭐예요? f 자체가 감소함수여서예요. 알겠죠? 이유는. 그러니까 너네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 개념은 증가일 때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f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뭐 쉬워요. 됐죠? 넘길게. 가끔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주제가 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바로 한번 이해시켜볼게요. 알겠지? 너네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투박하게 푸는 경우가 많아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특히나.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는 거고 사실 그지? 대부분 역함수를 안 구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거기 2번 멘트에 조금 동그라미 쳐볼래? F가 유리함수일 때 F와 그것의 역함수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너가 좌표 평면 위에서 만약에 유리함수가 있다고 쳐. 그런데
점근선이 일반적으로 이런 데 있다라고 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니? 그치? 그런데 y는 x라는 것이 당연히 역함수를 만들어내는 도구인데 봐봐 이게 y는 x거든? 그럼 이 빨간색 선에 의해서 그 주황색 함수를 갖다가 대칭을 시키면요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동의될까?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도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여기 찍혀. 이해되지? 그러면 이 상황은 주황색이 F고 노란색이 F 역함수인데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죠. 그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게 대칭이 돼도 포개어지려면 이 점근선의 교점 위치 자체가 이 빨간색 선 위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풀이를 이런 식으로 바로 정리처럼 가져가셔야 돼요. 정리. 따라서 F가 유리함수일 때 F가 유리함수일 때는 이 유리함수일 때만 쓰는 거야. 알겠지? 자, F랑 F의 역함수가 같다는 말 자체가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무슨 어떤 꼴이다. K, K 꼴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점근선이 K, K 꼴이다. 교점이. 그래서 X는 K, Y는 K, 점근선이 이런 꼴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문제 푸는 거예요. 됐지? 자, 거기 위쪽에는 역함수는 뭐 A와 D의 부호와 위치가 바뀐다 이런 건 외우지 마. 알겠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약간 공식 같은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본질이 아니야. 자, 2번은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였지? 라고 따졌을 때는 정의역과 치역이 그냥 가장 중요한 것 같아. 특히 정의역.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냐면 그 루트의 값이 실수가 되는 조건과 필요 충분합니다. 오케이? 루트의 값 자체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자체가 네모가 몇 이상인 것이야? 0 이상. 그렇죠. 얘가 0 이상인 것이죠. 이게 무리함수 쪽과 연결하시면 이게 정확하게 정의역 조건이에요. 자, 너는 지금 함수를 어디다 찍기 때문이야? 좌표평면 위에 찍죠. 좌표평면에 어떤 게 두 개가 만나서 실수직선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수값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 자체가 루트 안쪽이 0 이상이다를 처리하게 돼 있어요. 됐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렇게 찍자고.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니까 특히 너네가 배웠던 1차, 2차를 말하는 거예요. 1차, 2차 그리고 유리무리. 미적분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정도고 거기다가 지수 로그 정도죠. 그러면 포인트 조금 로그가 아니라 로그 포인트를 조금 짚어드리면 미적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프적인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1차는 뭐가 제일 중요했니? 그래프적으로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랑 y절편이 중요했잖아요. 네.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녀석들이. 2차는 뭐가 중요했지? 속지점과 축이지. 무조건 축. 축방 제일 중요했죠.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프적인 특징. 그 다음에 유리함수 뭐가 중요합니까? 조건 점근선이에요. 무조건. 다 필요 없어. 무리함수 뭐가 중요합니까? 정의역 치역이 제일 중요해요. 정의역하고 치역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정치가 아니고 정치가 좀 살짝 위험한데. 주황색 정치를 주황색. 좋아하는 오케이. 쌤 정치 색깔 확인. 개혁신당. 아니 근데도 정치잖아. 야, 정의역과 치역이 제일 중요해. 왜지? 정의역과 치역에 따라서 모양이 이거냐 달라지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말자. 샤넬. 선생님. 선생님. 네. 저 게임 한판 하시겠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유리함수인가요? 와. 정신 차려야 돼. 알겠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뭐가 이상한지 몰라? 이상한지 알죠. 정의역과 치역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냥. 지수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 지수 A가 1보다 0보다 크니까 범위 감소수가. 감소수가. 증강 밑에 범위. 1보다 크냐 작냐. 감소 증가
이거 중요하고요. 정근선 중요하죠. 지수함수 포인트는 정근선이에요. 알겠지? 나중에 가면 무슨 문제 나옵니까? 정근선 문제. 제라랑 문제. 그 이 지수함수랑 정근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뭐 교점 개수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주기함수 주고 줘놓고 주기함수 줘놓고 이게 해당 무기함수 지수함수와 자 교점이 무한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긴 정근선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무한계가 되겠죠. 교점. 그러네. 그런 조건으로 많이 주는 거. 그래서 저는 지수로감수도 정근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수도. 로감수는 뭐가 중요하지? 로감수는 로감수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지수로가 무슨 관계에 놓여있다가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인 거야. 시험은 이거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적인 포인트를 딱 짚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다 그래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중요도가.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내시면 됩니다. 끝. 자, 수업은 여기까지.